안녕하세요. 하루하루 각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너도 나도 정말 힘든 이런 시기에 쪼잔한 집주인이 온갖 힘든 말을 늘어놓으면서 하루는 전세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진지하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제 사정도 좀 봐달라고 하소연을 하긴 했지만 집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마당에 당장 4천만 원을 올려주지 않으면 이번에는 재계약이 조금 어렵겠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너무 단호한 집주인의 태도에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그렇게 빨리 현금 4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저것 대출도 알아봐야 하고 복잡한 게 참 많은 절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저렇게 정이 없으니 저 나이 돼서 남편이 도망가고 저렇게 혼자서 살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도저히 4천만 원을 당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방 빼겠다고 말을 하고 전세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8천만 원으로 들어갈 전셋집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전화도 하고 부동산도 찾아가 보면서 발품을 열심히 팔았지만 1천만 원 하는 원룸 전세는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나름대로 도시 자체는 괜찮은 편이라서 집값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시골이었으면 이 정도 돈으로 허름한 곳 매매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만한 도시는 아니고요. 솔직히 월급에서 월세가 나가는 걸 생각해보면 또 그 돈이 아까워 웬만하면 전세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허탕치는 마음으로 부동산을 갔는데 요즘에는 정말이지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4천만 원에 월 25만 원에 월 셋집을 추천하더군요. 방도 참 괜찮고 여러모로 당기는 게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25만 원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오겠다고 말하고 며칠 동안 좀 쉬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막막하고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아는 누나 소개로 어느 중개사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첫 인상이 참으로 좋더군요. 웃는 모습도 아주 선하고 여러 방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여자아이가 생각나는 외모였습니다. 상당히 많이 닮았더군요. 누구에게나 잊지 못하는 그런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제가 원하는 집을 자기가 구해줄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갔습니다. 사실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을 믿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데 그냥 사람이 좋다 보니 믿고 싶게 되더라고요. 저는 역세권에서 다소 멀어도 괜찮고 도보로 20분까지도 용납할 수 있으니 8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원룸 전세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보더니 다행히 지금 두 곳이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장 둘러보고 괜찮으면 지금이라도 도장 찍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사정상 3일 뒤면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있으니 어떻게든 집을 빼야만 하는 처지였고 마음이 많이 급했습니다. 집주인 조카가 들어온다나 뭐라나 참 그 아줌마는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집주인이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중개사의 차를 타고 첫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한 언덕이었으나 그리 높지는 않더군요. 남자가 걸어서 올라가기엔 만만했으나 눈이 오는 겨울에는 좀 불편하겠다 정도였습니다.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만 제 눈이 중개사님 아래로 향하는 겁니다. 그녀는 짧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참으로 길고 예쁘더군요. 중개사님도 이런 제가 불편했는지 한참을 불편하게 운전만 하시다가 결국엔 손수건을 자기 다리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행동 또한 참으로 예뻐 보여서 정말 집만큼이나 그 사람 자체가 많이 욕심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손수건으로 가릴 거라면 왜 짧은 옷을 입는지 참 여자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먹한 상태로 몇 초가량 조용히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자꾸만 저의 그곳이 간지러운 겁니다. 듣자니 여자 옆이라 민망했으나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소심하게 긁었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이 참을 만큼
참았다는 식으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확 커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는 중개사님이 볼까봐 누르면서 내려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으나 그렇게 할수록 이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식으로 내려갈 기미가 없더군요. 그러다 중개사님과 두 눈이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아까 일도 그렇고 조금 민망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분 나빠도 이해하라면서 남자들은 예쁜 여자 보면 이렇게 정신이 없어진다면서 그냥 너스레를 좀 떨었습니다. 다행히 중개사님은 웃으면서 이해하는 눈치를 보내주시더군요. 그러자 중개사님이 대신 집을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해달라 농담했으나 이것은 농담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저는 중개사님께 무조건 계약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다리를 훔쳐본 일을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며 이렇게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를 침묵한 채 이동하는데 중개사님이 느닷없이 부끄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상당히 큰 것 같다고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자세히 보고 그렇게 잘 아시는지 속으로 참 기분도 좋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자친구는 너무 작아서 간에 기별도 오지 않는다며 제가 남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추파를 은근히 던지더군요. 이게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사고를 한번 쳐보자는 건지 저는 내심 스스로가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10분쯤 이동해 어느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네가 참으로 조용하더군요. 바로 앞에 산책할 수 있는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중개사와 저는 안을 둘러보니 이곳은 6평쯤 되는데 집주인도 좋고 집이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화장실이 별로더군요. 그래도 창문을 통해 보이는 주변 풍경은 참으로 예뻤습니다. 저는 중개사 말대로 나머지 한 곳도 둘러보고 최종 2곳 중에 한 곳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 밖으로 나서려는데 중개사의 속눈썹에 큰 먼지 같은 게 붙은 게 보이더군요. 저는 잠시만 기다려보라면서 눈에 뭐가 묻었는데 제가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님은 알겠다며 가만히 있었지요. 그렇게 중개사님 속눈썹에 있는 이 물질을 털어내고 집을 나서는데 중개사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다정다감한 구석이 있다는 말을 건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낮에는 다정다감하고 밤에 야수처럼 거칠어서 문제라고 진담 반 농담 반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깔깔거리면서 아주 귀엽게 웃더라고요. 저는 웃으니까 훨씬 예뻐 보인다면서 자주 웃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졌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난 뒤로는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완전 저한테 호감이 있는 눈빛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지요. 여기서 당장 고백해도 그녀는 허락할 분위기였으나 뭔가 한번 다지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에 타고 다음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집은 방금 둘러본 집보다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거리가 제법 떨어진 곳이라는 단점이 있었으나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주방이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이 요리를 전혀 안 한 건지 주방이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요리를 좀 해먹는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게 화장실 수압이었어요. 수압이 세다고 혼자서 만족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중개사가 화장실로 들어와서 저는 다시금 수도를 틀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줄기가 갑자기 샤워기에서 쏟아지는데 그게 중개사님 옷을 완전히 젖게 만든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샤워기를 껐으나 중개사님 옷이 물에 완전히 다 젖어버리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저는 죄송하고 미안한 표정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이게 한번 끄고 나니까 다시 샤워기로 나올 줄 몰랐다면서 원래는 이거 반대가 아니냐고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사님은 괜찮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수건을 하나 사와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젖은 옷을 벗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태로 마른 수건으로 그녀 자신의 몸을 닦기 시작했고 그 광경을 보는데 완전히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제가 닦아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닦아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바로 불이 붙어버렸죠. 친구들도 있겠다. 아무도 없는 빈 방이겠다. 수압도 세겠다.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방도 깨끗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곳을 계약했고 중개사님은 첫 입주 날 밤 저희 집으로 와서는 술 한잔하고 편하게 자고 가더니 그 후로 몇 번 이곳을 오가며 저와 뜨거운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럴 거라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고 나랑 만나자고 했지요. 그녀는 정말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흔쾌히 허락했고 더 이상 중개사가 아니라 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연상녀입니다. 아주 능력 있고 똑 부러지고 낮이든 밤이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서 매력을 한껏 보여주는 그런 여자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